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의 간사와 국민정보 지키기 소위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현재 상황, 토론작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일 정보위원회가 끝난 뒤에 간사 자격으로 여당 간사와 위원장과 함께 5시간 반 동안 있었던 정보위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한 이틀여를 지나면서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전부 거의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국정원이 5시간 반 동안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물론 전제는 안보와 기밀 그리고 제출은 공개라는 전제에 의해서 국정원이 자료를 거부했고 전문가와 전문 장비의 배제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얘기만 들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진실을 제가 수십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했고 그 뒤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실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중요한 진실 하나는 몇 가지 없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 8월에 국정원의 컴퓨터 기능 업그레이드에서 자료들이 유실이 됐다는 것을 국정원장의 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국정원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체를 하면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 당시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왜 느닷없이 국정원 컴퓨터 성능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분명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자료가 없다는 변명이 될 수도 없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2013년 8월에 국정원에서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후임 원장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013년 8월을 전후해서 대단히 많은 자료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우연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언론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대목을 국정원장 입을 통해서 진실로 확인이 됐다는 것을 2년 후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임 과장의 위치 추적을 국정원 직원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MD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은 임 직원이 감찰을 받고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국정원에서는 감찰실에서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직원은 감찰 중이었다는 것을 국정원 내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금방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거부와 자료가 지금까지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배제를 통해서 거짓말 퍼레이드를 상임위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저께 저는 또 하나의 국정원 수법을 봤습니다. 이 해킹팀의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소프트여서 북한의 무기거래 내역이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5시간 반 동안 상임위를 하면서 타겟의 숫자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와 국정원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히 남북한 대립 상황 속에서 이 타겟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이라서 합의하에 타겟 숫자를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불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안보와 기밀이라는 명분 하에서 모든 것을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국정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여당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첫째는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서 공개청문회를 저지하고 비공개 청문회도 현재 깜깜이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증인, 참고인, 감정인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증인은 직원인데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참고인은 나나테크를 가르치는데 이미 이 사람은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인은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매우 불투명합니다. 지금 어저께 기술 간담회에 대해서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지만 6개의 종류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똑같은 상임위원회 깜깜이듯이 기술간담회도 깜깜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술간담회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간사가 말을 바꿨다고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6개 종류의 자료를 요구했고 이것이 돼야만 이 자료가 와야만 기술간담회에 응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또 하나의 방법은 안 위원장을 무식하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그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안 위원장이 뭘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몰상식한 일부 언론의 몰상식한 일부 평론가들의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알다시피 침묵하고 있고요. 검찰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배당에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를 하는데요. 국정조사에서는 청문회는 가능하겠지만 자료 제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미 국정조사가 댓글 사건에서 어떻게 헛바퀴를 돌리고 물타기를 하는지를 국민 여러분이 익히 보셨을 겁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방법의 하나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원한인 해킹 유출과 삭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한인 해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임 과장의 자살을 푸는 것이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삭제는 다른 차원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 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삭제했는가가 본안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야당이 노력을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백코러스를 하고 국정원이 자료를 거부하면서 안보와 기밀주의에 숨어 있다 그러면은 가는 길은 대단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국민과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